제가 말씀드렸던 빅텍,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마존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린 현재 지금은 꿈이지만 돈을 버는 기업, 그런 사업이 되어가는 것들에 7개, 8가지에 다 공통적으로 투자돼 있어요. 예를 들면 AI 회사를 다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회사를 다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커머스 관련해서도 다 플랫폼을 다 갖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몇 년 뒤에 과점 체제가 됐을 때는 이 빅텍 기업들이 그 모든 분야에서 주요한 위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 주된 그 기업, 이 빅텍을 갖고 있는 건 꽤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 그 사이에 기술이 발달하면서는 흥했다 망했다 하는 기업은 생길 거라는 거고요.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라도 그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산업에는 돈을 좀,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2-3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IoT 같은 것들은 올해 돈을 넣었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AI가 가동이 되니까, 로봇이 가동이 되니까 IoT가 비로소 수익성이 생기는 분야가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 계속 끌고 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 게 합병돼 버립니다. 커다란 회사들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짧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얘는 뭐 몇 년을 들고 가겠다 고집을 할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관련 이제 기술주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너무 광범위한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네. 시세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있을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정말 뭐 아마존 같은 예. 여러 가지 어떤 네네. 진짜 그 상업화된 어떤 네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네네. 나오면서 수익을 네네. 내고 있는 네네. 이런 것들은 네네네.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지금 아마존 말씀을 드렸지만 좀 유망하게 보시는 네네. 그런 어떤 미국의 회사들이 네네. 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각으로 기업을 좀 추적해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테크 산업이랄까? 그런 산업은 뭐냐? 이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이제 바로 투자해도 되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보는, 이제 저희가 한 7개 정도 산업 테마를 갖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을 지배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제로 그게 그 매출이라는 EPS 같은 걸로 확실히 바뀌고 있는 산업을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 있는 기업들이라면 지금은, 지금 투자해도 좋은, 예, 그런 거고, 특별히 클라우드 컴퓨팅이 좀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대로 하면 저희는 이제 CDN 사업자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CDN 사업이라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어떤?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가 익숙하시니까 넷플릭스 구조를 넷플릭스를 저희가 그러니까 집에서 보시려면 네. 그 넷플릭스의 컨텐츠들을 저희가 주문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게 돼야 되니까 그게 어딘가에 모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돼서 대용량의 시설을 그 컨텐츠를 저장해 놨다가 이쪽에서 콜했을 때 불러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고, 넷플릭스도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7-8년 된 것 같아요. 7-8년 전에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지금 말씀드린 클라우딩 컴퓨팅 회사인 아마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딩으로 한 7년간에 걸쳐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가 만약에 영화 하나를 이제 이쪽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가입자가 신청을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얘가 와야 된다면, 당연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트래픽 증가해서 뭐 유튜브도 좀 질 낮은 걸로 좀 낮춰야 된다 이럴 정도로 그 트래픽 문제가 생기는데, CDN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여서 한국에 중간에서 얘를 쏴줄 수 있는, 받아서 쏴줄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딜레이 타임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뭐 해줄 수 있냐면 보안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CDN 사업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제 초반이라서 예, 좀 더 확장될 것 같으니, 아주 대표적인 그런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자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지만, 그렇죠. 예, CDN 사업자는 그거보다는 낮은.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패스트리 같은 회사는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기업 같은 경우가 아마 대장주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매출이라든가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밸류가. 네, 맞습니다. 근데 2등, 3등 네, 네. 이런 기업들은 네. 아직은 여기에 비하면 좀 낮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경우 네. 투자자 입장에서 네. 들어오른 그 아래쪽에 줄을 네, 네. 매입하는 게 네, 네.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대장주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은 줄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네. 그럴 경우 첫 번째 규칙은 침투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CDN이 사실상 지금 얼만큼 반영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가 단순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딩 서비스 쪽으로 이동한 것들은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클라우딩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초반에 막 이동될 때는 애널리스트나 발견한 보하고요. 네네.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면 CDN이라는 서비스가 지금 얼만큼 이 유저들에게 침투됐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에 관련된 침투율,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가 쓰냐. 이런 것과 같거든요. 네. 그럼 CDN 서비스를 정말 많이 쓰고 있다면 2위가 더 나은 거겠죠. 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빨리 올랐지만 가격은 지금 침투율이라는 게 낮다라고 하면 그럴 땐 무조건 1위를 사줘야 되겠고요. 아직도 시장이 개척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고요. 그 독점력이라는 것도 물론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 최근에 나스닥백에 들어간 기업 중에 다큐사인이라고 전자 그 서명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전 세계 점유율 70%입니다. 근데 한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액티브엑스 없어지고. 예. 그러면 이런 데는 올랐어도 얘를 경쟁자가 쫓아오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격차를,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하는 모트라는 그 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건너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에서도 저희가 사줘야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만약에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본다면 그런 경우라면 CDN이 얼만큼 침투했냐를 봐야겠고, 또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면 저희가 좀 선호하는 방법인데, 그 클라우딩 컴퓨팅 하는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 클라우딩 컴퓨팅 인덱스에다 투자하는 거죠. 인덱스에다. 네, 그러면 1위 기업부터 몇 위 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빠르게 부각되는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2위가 더 빨리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2위의 상승이 나의 수익률로 돌아옵니다. 네. 아예 그 시장 자체를 그냥 사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ETF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통해서. ETF를 통해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CDN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테마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아주 세밀하게 네. 미국에 다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런 그 자문사가 사실은 저희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고객들이 전혀 상관하실 수 없고 한쪽에서 운영하는 과거의 모델이 아닙니다. 저희는 자문사로서 과거의 모델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그 운영사에게 자문을 해서 사모펀드를 증권사에다 팔아서 자문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증권사의 랩을 저희가 그러니까 자문하는 게 있는데 그건 과거의 모델이에요. 근데 저희 자문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전에는 없던 모델, 2017년 5월 달에 법으로 새로 생긴 그런 라이센스인데 고객에게 직접 자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이라는 건 법인 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직접, 예전엔 자문 누가 했냐면 판매사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네. PB들을 통해서. 저희는 직접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다만 자문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고객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는 정말 생소한 이 세상에서 이제 고군분투해 왔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왜냐면 저쪽에, 여의도 쪽에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생겼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같은 데가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자문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어땠냐면 자문이란 게 고객이 들으신 다음에 가서 고객이 삼성증권, KB증권 가서 직접 사셔야 되셨어요. 네. 지금은 저희가 자문을 하고 나면 저희 핀텍 기술로 돼 있어서 저희가 6개 증권사랑 제휴가 돼 있는데, 고객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시면 바로 실행하셔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MP라는 걸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그래서 바로 고객이 지점에 안 나가시고 저희가 말한 해외 ETF를 바로 주문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내고 저희가 주문 가격을 다 넣은 그 주문서에 오케이만 누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핀테크 분야도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미래를 바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주요 맞습니다. 파트로 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은행이라든가 거대 증권사들의 맞습니다. 어떤
자리가 점점 네. 좁아지는. 맞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건 엄청난 금융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말씀 주신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아마 이 세상을 향후엔 지배하게 될 거다. 금융은 가라앉고 이렇게 생각했었고 저도 그런 쪽들이었는데 최근에 특이한 흐름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존이 골드만삭스에게 자기들의 데이터를 주고 아마존이 상품을 내놓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개념대로 하면 다음 카카오 개념으로 하면 자기들의 그 카톡 고객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런칭하는 그런 방식의 금융에 진출하는 거였는데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몰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사업자들에게 주는 대출이 있어요. 그 상품을 데이터를 오히려 골드만삭스에게 주고 그 상품의 모든 세팅과 모든 판매를 골드만삭스가 하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금융사가 가라앉고 새로운 그런 IT적인 핀텍 회사가 부상하는 그런 본격적인 흐름 속에서 아니다. 기존의 금융사가 이들과 그러니까 빅텍 공룡과 협업하는 이게 하나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셜이라고 네. 알리바바의 금융사가 있는데요. 얘가 또 이번에 뱅가드에게 똑같은 걸 준 거예요. 지네가 하지 않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뱅가드의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 어떤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생산성 면에서도 그렇고 전문성을 살리는 거에 있어서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쉽게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는 그렇죠. 근데 하긴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대로 대형 그런 네네. 금융기관들이 네네. 그냥 눈 감고 그냥 쓰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살기 네. 위해서 발버둥을 맞습니다. 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또 길을 발견하게 될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또 딱 그 가운데 있는 회사고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건 제가 증권사 있을 때 주식 브로커 때나 PB 때보다 좋아진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이 중심이 됐어요. 고객이 편리하면 이제 구조를 선택하실 수 있는. 과거에는 증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굉장히 많죠. 저도 주식 브로커 할 때 그 근방에 웬만한 건물 주이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만약에 관리사원 대리로 해놓으시면 대리로 해주면 엄청 불만하시면서 부장 정도는 돼야지 이러셨었거든요. 스페셜인데 지점장 나와. 네,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텍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금융사들도 있고 또 카카오나 토스처럼 정말 이 기술을 사용한 이런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제 결정 났다. 뭐냐면 어떤 걸 하면 좋은지를 알고만 있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뭘 투자하면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알고만 있으면 선택폭은 넓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알려주는 역할을 하자.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 맞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네. 이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주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맞습니다. 이야기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하면 네. 또 미국과 함께 G2 패권을 경쟁하는 네. 중국의 네. 플랫폼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텐센트 조금 전에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기술에서는 조금 앞서는 네. 미국 쪽의 플랫폼 기업들, 네. 말씀하신 아마존이 됐든 네. 여러 네.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네. 중국의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 네.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네. 어느 쪽을 네. 조금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이 생기거든요. 네. 저희는 투 트랙으로 추천을 드려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고 있고요. 비중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70, 중국이 30 정도 될 정도로 미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중국의 테크 기업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저는 너무너무 그거에 아주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는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그 결제가요. 네. 현금 결제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대부분 모바일 결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QR코드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모바일 결제가 점유율이 90% 막 이렇게 가는 아주 높아지고
재래시장에서도 이 QR코드 결제를 하니까요. 네. 그 중국 모습 보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현금은 그 구매자의 아무런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모바일은 QR코드라고 할지라도 다 남아요. 아, 네. 시간과 금액과 품목과 그 사람이 물어봤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거기 다 남아있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를 다르게 만드냐면요. 현재 AI에 대해서 특허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관련된 이런 속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AI 쪽은 적어도 1등에 버금갑니다. 근데 AI는 뭘 먹고 사냐면, 빅데이터를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이게 AI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AI는 딥러닝이라는 것 때문에 진화하는데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겼을 때, 이세돌을 이겼을 때, 알파고가 학습했던 그 수준을 그 뒤번째, 알파고 두 번째가 학습하는 수준과 비교하면 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전 세계 바둑에 대한 어떤 그 레코드를, 그 기록들을, 데이터들을 공부했던 알파고보다 이제는 두 번째 버전은 뭐와 공부하냐면 컴퓨터끼리 공부합니다. 그 전에 알파고에게 무슨 데이터를 누가 줬냐면 사람이 줬는데 지금은 컴퓨터끼리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딥러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데이터가 많고 그게 폭넓으면 훨씬 더 빨리 유용한 기능을 갖게 되는 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이커머스는 뭘 통해서 발전하고 있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네. 특히 거기는 일반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가 정말,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 전 세계 음성 인식에 있어서 1등 중국에 있고 화상 그 페이스 인식의 1등이 중국에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홍콩 그 문제가 막 생겼을 때도 마스크 쓰고 나오는 사람 소용없다고. 다 잡힌다고. 네네. 이미 벌써, 예, 그럴 정도로 중국은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커머스는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예전처럼 그렇게 물건 보고 고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딱딱 오는 그 정보들을 보면서 의사결정 딱딱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어떤 서비스는 그 사람의 데이터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30대 여성이다. 그럼 벌써 쌓여있는 데이터가 AI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돼 버리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구매율이라는 건 확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희한한 거는 제가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클라우딩 컴퓨팅에 있어서 1등인 아마존이 미국과 글로벌에서 이커머스 1등이에요. 중국의 클라우딩 1등인 알리바바가 중국의 이커머스 1등입니다. 이 클라우딩 컴퓨팅이 단순히 컴퓨팅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에 관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하고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들은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해외에다 팔아야 된다면 중국은 좀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자체 시장이 미국 자체 소비 시장과 이제 같아졌어요. 6조. 예, 미국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그렇죠. 정말 속으로 두려워하는 건 그거 같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은 지금 겉으로 때리지 못하지만 속으로 끝까지 아마 바이든이 돼도 전쟁할 이유는, 왜냐하면 얘네가 소비시장이 더 커지는 순간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도 훨씬 더 강해지니까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이걸 막으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미 6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이커머스를 장악할 수 있는 그 기업에게 줘야 될 저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 근데도 저희가 중국 관련해서는 왜 비율적으로 확 낮춰서 생각하고 그러냐면, 그 제가 봤던 몇 개의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조차도 성장률이 높을 때 다우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요, 금리가 낮을 때 올라갔어요. 80년대 이후에 지금 이런 커브가 생긴 건데, 그전엔 플랫했거든요. 미국 성장률도 20%대일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정말로 한국이 두 자리 숫자 성장할 때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아주 성장률이 낮아졌는데 오르고 있는 거죠. 중국도 성장률이 높지만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길게 보이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미국은 그런데 성장률이 낮지만 왜 오르냐? 뭐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은 그 자본 배치라는 그런 용어가 저한테 딱 들어왔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벌면 5가지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본을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기존 사업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신사업에 진출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수할 수 있고요. 배당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M&A 할 수 있고요. 한국은 이게 다 꽝입니다. 정말 기업에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냐면 재벌 구조라서. 재벌 구조는 순환 출자 방식이라 그 기업의 주식을 제일 조금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OECD 국가 중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그분들이 제일 조금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주식을 제일 조금 갖고 있을 때 하는 일이 뭐냐? 배당을 안 줘요.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면요, 배당을 주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안 갖고 있으니까 배당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배당이 낮아요. 순환 출자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지주회사 제거. 맞습니다. 예. 그게 아주 좋은 거고요. 아주 의미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사주 매수, 배당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 꼴찌예요. 근데 미국은 성장률도 낮고 그렇지만 걔네는 그거 1등이에요. 중국도 뭐 상당히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요. 배당은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도 상당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자, 수없이 많이 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구간에는 주가 못 오릅니다. 네. 계속 투자가 들어오니까요. 중국 전체로 보면요. 한 기업은 아니지만 전체로 보면 계속 돈이 들어와서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중국 인덱스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요. 예,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서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예외인 데는 테크. 결국 이제 언택트 네. 관련된 기업들이 네. 중국에서도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이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보통은 이제 내수주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는 기술주.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중국의 리스크 중에서 최근에 지금 그 은행들이 엄청나게 중국 은행주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인덱스에서도 뒤로 밀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가 쥐어짜서 재정 정책을 써서 코로나로부터 살아나는 모든 국가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조직이 중국에서는 은행인 거죠.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공산국가니까 모든 걸 다 은행을 통해서 다 정리하고 네, 풀어버리고. 맞습니다. 예. 우리 옛날에 공적 자금이라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네가 그냥 감당해. 그렇게 되니까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자기네가 대주주니까 이건 우리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중국은 정책 리스크라는 게 진짜 커서요. 네. 제가 왜 경험을 말씀드냐면 2012년도, 11년도, 13년도에 제가 우리 고객들 증여를 해줄 때 그때 중국의 가장 핫한 주식은 그때 막 중국 1등주에 투자하라 막 이런 거 막 이 중국 1등주가 왕왕식품. 강사부일체인가요? 갑자기 이 라면 회사, 과자 회사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옆으로 갔습니다. 더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게 왜 포인트가 되냐면 한국은요. 한국 인덱스가 못 오르는 구간에 삼성화재는 80배가 올랐어요. 아, 엄청나네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국민 소득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소비주가, 내수주가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때 중국 1등주도 그래서 이제 1만 불 막 얘기하면서 중국의 내수주가 상장할 때가 됐다고 해서 넣었던 거예요. 텐센트만 살아남았어요. 제가 넣어줬던 것 중에. 근데 그 내수주가 죽어 낮아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의 정책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넣어. 정책 리스크가 크군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투자할 때 저희가 그렇게 만만하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중국 1등재 투자라는 그냥 마케팅이었어요. 모두가 맞지. 예. 시장이 크니까. 네네네 맞지. 한국에 삼성화재가 있다면 여기는 이런 뭐 평안보험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샀는데 결과는 지금 7년 지나서 정말 꼼꼼히 따져보면 옆 밑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이 부각이 되는 네. 이 언택트.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든 중국에 네. 투자하든 언택트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투자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네. 네. 저는 사실은 기회만 되면 오늘도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밸류에이션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걱정스러운 게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값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런 생각이 어딘가에 움츠려 있다가 우리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는 분이 정확하게 어떤 탁탁 집어서 지표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이 올랐다. 이거 버블이라는데. PER 100, 네네네. 120배. 네네. 막 그럼 막 가슴 떨리는 상황에서 좀 조정 들어가 보십시오. 팔게 되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드리고 싶어서 기회 될 때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 정도까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도 꼭 드리고 될 수 있으면 학습을 많이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네네네. 하고요. 어쨌건 지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어쨌든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네. 중국도 일단은 투자의 대상으로 볼만하고 네, 거기에다가 맞습니다. 한 30%의 비율은 투자할 만한 네, 맞습니다. 가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예, 하면 되겠네요. 예, 예. 네.